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남편인 이승배입니다. 뭐 대본을 많이 써오셨는데 소용이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의 배우자로 라디오에 출연하신 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여러 가족들에게, 여러 후보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다른 후보들은 생각해 보겠다, 캠프 내에서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바로 나오셨어요, 바로. 저는 심상정 후보가 정말 자랑스러운 후보이기 때문에, 네. 기회가 닿으면 적극적으로, 네. 한 분이라도 우리 심상정 후보가 생각하는 내용을 공유했으면 해서, 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많은 경우에 이제 사양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반드시 나가야 되겠다. 왜? 심상정을 통해서, 네. 그래도 이 사회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분들의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좀 전달도 하고 싶고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마을학교 이사장. 이게 어떤 일입니까? 예, 그 마을학교는 우리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스스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서로 같이 실천하는 그런 모토하에서 활동하는 주민 자치 모임입니다. 동네에서? 네. 그래서 네. 서로 이제 강연도 어디에 유명하신 분 이렇게 초빙해서 강연도 듣고 인문사회적인 어떤 기획, 강좌 이런 것도 개설해서 주민들께서 스스로 보람 있게 생각하고 참여하고 계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양력을 받아봤는데 2004년 네. 심상정 후보가 원내 진입, 국회의원 당선됐다는 얘기죠. 원내 진입. 한 이후에 가사 전담. 가사 전담. 양력이 그렇게 1차적으로 합니다, 1차적으로. 네. 가사 전담이라고 되게.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가사를 나누다가 원내 진출한 이후로는 집안일은. 예, 지금, 그러니까 신원서부터는 서로 이제 맞벌이, 네. 맞돌봄, 네. 뭐 이런 관계로 이제 하다가. 애초부터. 예. 그런데 2004년 신부보가 처음 이제 국회에 진출했을 때가. 예. 사실 그때가 이제 2004년 그 무렵이 반세기 만에 진보정당 국회의원은 처음 국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보정당이 매우 말하자면 경험도 없는 거죠. 예. 다 아마추어입니다. 이제 그 국회의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든지 생소하고 새로운 길이다 보니까 일정하게 같이 협력해서 하시는 뭐 보좌관, 비서관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게 펑크나는 일이 많더라고요. 메워야 할 일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느 거라도 심상정 후보가 정확하게 안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다. 그래서 보좌관, 참모, 수행, 운전기사 뭐 등등등 할 것 없이 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진로를 택하는 거는 그때 접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던 일을 접고 예, 그때 이제 다른 부분들 그 전에는 출판사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판사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새로이 이제 진로 모색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거는 출판사가 잘 안 돼서 문 닫고 그냥. 예.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말이 맞는데. 하여튼 그거는. 출판사가 잘 되고 있는데 아내를 위해서 내가 관둔 게 아니고 출판사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미. 원래 뭐 출판사를 그렇게 아주 길게 오래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상황. 하여튼 뭐 핑계거리는 어느 거나 다 있기 마련이겠습니다만 하여튼 출판사를 안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이 제가 그러면 심상정 후보가 그 당시에는 이제 노조 쪽에서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살림이 매우 궁핍하고 그래서 뭐래도 그래서 한의사가 한번 돼볼까, 한의학 공부를 좀 해볼까, 뭐 그런 등등으로 해서 이제 그때가 나이가 죄송하지만 40대 후반. 40대 다시 한의사 공부를 해가지고 한번 새로운 제2의 인생, 새로운 진로 모색 이런 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하여튼 국회의원으로 2004년에 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그런 상황에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요청되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심상정 후보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정말 제대로 잘하게 내가 옆에서 밑에서 받쳐주는 게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다른 걸 모색하지 않고 그냥 그래서 심상정 보좌관 겸 심상정 운전수 겸 심상정의 가사 도우미 겸 이런 걸 선택하셨다는 거죠. 가사 부분은 하여튼 제가 1차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걸 이제 기꺼이 제가 수용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학생 시절이나 아니면 사회에 처음 나와서 했던 게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이런 쪽을 했던. 그거 하시면서 만나신 거죠? 예, 과거도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심상정 후보가 생각하는 거나 저의 꿈이나 사실 진보정당 집권 이게 사실 꿈입니다. 세계관이 같군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꿈으로 가는 과정이 심상정 후보는 참 편하겠어요. 이렇게 전폭적으로 집에서 도와주고 세계관을 설명할 필요도 없이 동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만나게 된 계기부터가 좀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죠. 근데 본인이 아니고 왜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가. 본인이 나갈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심상정 후보가 저보다 훨씬 잘할 거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 무렵에 이제 다른 부분의 일들을 쭉 하던 과정이었고, 심 후보는 뭐 지속적으로 이제 노동동을 계속 해오고 일이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말하자면 그 사람한테 일이 중단되거나 쉬거나 그랬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계속 하니까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의 노하우가 계속 쌓여져 나가는 그게 이른바 경륜 아니겠습니까? 보기에 그런 점에 대해서 그 노동운동가로서 그리고 정치가로서 심상정 후보가 아내로서 말고 동지로서 가까운 친구로서 말고 보시기에 물론 뭐 객관적이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훌륭합니까? 저는 이제 그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심상정을 한번 시켜보니까 네. 정말 다르긴 다르다. 이런 이제 고양시 주민들의 말씀이 계셔서 그 다르다고 하는 거는 저 사람한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저 사람이 우리의 기대에 그래도 부응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대 이상으로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자부심을 저한테 이렇게 그 지역에서나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이제 본인한테 이야기하면 본인이 너무 우쭐댈까봐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은근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앞에서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깎아서 듣기는 하죠. 깎아서 듣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일말의 뭐는 있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심 후보가 사실 17대 2004년 국회의원에 들어가서 굉장히 그때 뭐 최우수 의원 그러면서 좀 이름을 많이 그때 날렸었죠. 저는 뭐 대단했습니다. 예, 특히 근데, 삼성 저격하는데 아주 그냥. 예. 근데 18대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아무리 날린다 하더라도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충분하게 알지를 못하세요. 18대 똑 떨어지고 19대 때 야당 후보가 단일화가 됐는데 전국에서 최소 득표를 겨우 이겼어요. 아슬아슬하게. 해외 유권자들이 당선시켜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20대 그래서 4년간 이렇게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만나 뵙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심상정을 알게 되니까 수도권에서 작년 총선 때는 최다 득표를 하고 2만 몇천 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알게 되면 심상정이 찍게 되는구나. 네. 이제 그런 게 저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 경험상으로는 그게 굉장히 이 심상정에 대해서 이게 높이 평가하게 된 남편이지만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나오신 게 약간 작전 미스가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는 게 왜냐면은 저희 문자가 아니 심상정 누나가 미스가 아니었어요? 이런 문자. 결혼했어 그 누나 배신 이런 문자들이 지금 오히려 뭐 심상정의 혹시 남편은 노회찬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가 오히려 더 많죠. 그래서 그건 심상정하고 노회찬이 진보 정당 정의당의 대표 선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거죠. 다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여기 왜냐하면 그 심상정과 노회찬이 부부는 아니니까 그 진실은 어디 바뀌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제가 다시 뭐 나서질 않았으니까 언론 노출을 거의 안 하셨어요. 거의 안 하셨고 예. 근데 이번에는 내가 꼭 나서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거죠.
근데 불러주시는 데가 없는데 저희가 모셔가지고 처음 처음 나오신 거고.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그 어떤 라디오에서 그냥 그 전화상으로 잠깐 한번 이렇게 이야기 나눈 적은 한번 있었는데. 예전에? 예. 오래전에요. 예. 이번 대선에는 없는 거고. 이번 대선에. 이번 대선에요? 대선 기간에. 예. 그거는. 그런 적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아마 그냥 이렇게 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갔군요. 지나간 생각이에요. 처음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소개로 만나셨다면서요? 같이 운동할 때.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이제 겁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하니까 그런데 당시가 이제 전두환 정권 시한데. 네. 잘 아시죠? 전두환 정권의 상황. 잘, 아는 부분도 있고, 읽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굉장히 엄혹한 상황인데, 심상정 후보가 이제 구로동맹 파업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죄명을 갖고서 수배 상태였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제가 제 친구 중에 이제 절친한 친구에 박노해 시인이 있는데, 박노해 시인을 85년 말인가 언제 이렇게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수 형이 그러는데 자네하고 심상정하고 이거 만나면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건 그 친구가 자기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박노해 시인이?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직접 두 사람의 손을 딱 잡고. 예, 그런 거가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코멘트를 그런 정도로 해줬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예, 제가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번도 사실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박 시인이 저한테 추천한다고 그러면 제가 신뢰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담았죠. 네, 언젠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구나. 그러나 이게 이제 엄혹한 수배 상황이고 그런데 어디 만나거나 또 그렇게 기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였지요. 예. 그럼 어떻게 만났어요? 그런 얘기 얼핏 듣고. 근데 마음에 담은 심상정 좋았어. 이렇게 한번 마음에 담은 다음에. 왜냐면 이제 당시에 제가 저도 노동 현장에 있으면서 화물차 조수 기사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거의 말하자면 이 수도권이나 이쪽에 한 달에 한 번 쉴까 말까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운전하고 그러면서도 가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망상도 하고 그런 데서 생각도 좀 하고 그랬죠. 심상정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그렇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심상정이 괜찮다고 하니까 심상정에 대한 상상을 혼자 계속 하셨군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알지도 못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건 심상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구로동맹 파업을 해가지고 이게 당시에 노동운동하던 사람들 속에는 아주 저명하게 회자됐었어요. 그때 저도 그때 그 시절에 운동하는 분들 같이 운동하던 그 세대는 아니지만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상정 후보가 대학 시절부터 이 소위 운동권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 보통 이제 졸업하고 나면 시들해지는데 계속해서 그 노동운동을 이어갔기 때문에 소위 그 판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그렇습니다. 여성 운동가로 아주 잘 알려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좋은 관점으로만 특히 이제 아주 신뢰하는 친구의 추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서 속으로 이제 혼자 짝사랑. 왜냐면 이게 사실 지금도 아마 전국을 누비고 계시는 우리 화물 노동자들 많이 계실 텐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차를 위로가 되기도 했죠. 운전할 때 혼자 상상으로. 그러면은 또 이제 노동의 피로도 좀 그러면 있고. 처음 만나신 건 실제로 언제예요? 어떻게? 근데 이제 86년 가을인데 그때 강남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무슨 이렇게 비밀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심상정 후보가 온다는 걸 알고? 그때 전혀 몰랐어요. 우연이었구나. 모임에 이렇게 갔는데 누군가 온대요. 김혜란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당시엔 수배자 가명을 썼으니까. 가명을 써서. 그 사람이 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두근두근 하셨겠네, 그때. 그냥 지켜봤죠. 이렇게 좀 이제. 상상과 부합하던가요? 관심. 상상보다 못하던가요? 그래도 이제
평점 이상은 되는 거 같더라고요. 예, 예. 10점 만점까지는 아니었지만 나는 10점 만점을 생각했는데 한 8, 9점 정도는 되는구나. 그냥 하여튼 자기의 조건이 그러하니까 아주 깔끔하게 단정하게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차림으로 수배자 신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데 뭐 이야기를 하는 거나 이런 데서 아주 논리 정연하고 이야기 잘 하더라고요. 똑부러지죠.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좋았어. 그러나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자리다 보니까 아무런 기약 없이 또 수판은 던지지 못하고 전화번호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수배 중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 연애하다가 덜컥 건거됐다 그런 거는 알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럼 그 다음에 진짜 연애가 시작된 건 언제입니까? 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89년 답답해 죽겠네. 예. 실제로 시작한 거는 이제 89년 3년이나 있다가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잠깐 다른 데로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참 시민의 힘이 참 위대하다 생각하는 게 87년 6월 항쟁이 그러니까 이게 수배가 굉장히 완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명으로 해서 이제 노동조합과 연관돼서 활동을 했었는데 저도 마침 그때 노동단체에서 일하는 조건이어서 자연적으로 이제 업무상 뭐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가 돼서 이제 그 과정에서 만남의 횟수가 그때 처음에 뭐라고 이렇게 데이트를 제안하셨어요? 일이 밤낮 없이 그때가 바쁘던 때거든요. 노동등이 상승하는 시기라. 뭔가 추파를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그널을 그렇게 이제 만나던 때 한번 차나 한잔하고 우리 전체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는. 차나 한잔하면 일에 대해서 의논해보자. 서로 그러면서 하여튼 그때 밤늦은 데이트를 많이 했죠. 일을 빙자해서. 겸사겸사 나중에는 서로 이제 뜻이 맞는 부분에서 교감되는 게. 연애 얘기를 제가 빨리 잠깐 1분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10분 가까이 했어요. 빨리 말씀 안 하셔가지고. 심상정 후보가 아내로서도 훌륭합니까? 저는 현명한 아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짧게 설명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지금 가사 업무나 가사 일이나 이런 거는 제가 일차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일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고 배려해주고 공적인 조금 어떻게 보면은 스님이 이게 출가하는 거와 비슷하게 진보 정당의 재단에 이 사람은 나선 거다라고 제가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사적인 일이나 이런 거는 제한하고 그 일에 좀 집중하도록 이렇게. 그러면 자녀분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엄마보다 아빠하고도 더 가까울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저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죠. 그거는 불가피한 물리적 시간 자체를 더 오래 같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새벽 5시 한 반쯤 되면은 일어나서 나가고 밤늦게 오거든요. 심 후보가. 그렇게 되니까 가족 3사람이 만나는 경우가 그냥 밤늦게 와서 그 사람이 피곤해서 가서 자고 또 주말에. 혹시 자녀분들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유시민 전 장관이 창당했을 때가 있죠. 그때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의 자녀 따님이 자기가 창당한 대표는 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그 경우에는 아마 유시민 장관께서의 방향이 조금 너무나 뜨뜻미지근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자녀분들은 다 정의당 지지합니까? 저는 이제 바른당을 지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르니까 애가 한 명인데 바른 생활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심 후보가 생각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자기 엄마에 대해서 좀 한 인간으로서의 역할 모델로 좀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공감. 왜냐하면 어렸을 때나 철없을 때는 굉장히 아마 섭섭한 게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엄마 역할을 많은 경우에 그건 절대적으로 마음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필요한데. 아드님이죠. 아드님 사진이 공개돼가지고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훈남이라고. 본인은 정말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좋을 거예요, 속으로는. 제가 공장장님 말씀 꼭 전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심상정 후보만큼 해피한 후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아들은 장성해서 정치적으로 지지자고 엄마를 하나의 훌륭한 정치의 롤모델로 생각하고 남편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가사도 다 해주고 이 이상의 가족의 서포트가 어딨나요? 모두가 다 동지에다가 지지자고 뭐 가족으로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죠.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성고정관념이 많은데 네. 제가 심상정 후보에게 제일 인생에서 이제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성평등 의식에 대한 눈을 확실하게 뜨게 만든 사람이 이 심상정 후보거든요. 가사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그 행위로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건데 네. 이 사람이 저도 이제 뭐 보통의 저희 세대가 그러하듯이 가부장적인 집안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러면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은 그 자연스럽은 줄 알고 그냥 네,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심상정을 만나서 대화를 그리고 그게 심상정 후보를 이기기 힘들잖아요. 말로는 말보다도 저도 함고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계를 제가 좀 본 셈인 거죠.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게 남성 여성이기 전에 인간이 아니냐. 그러면 인간으로서는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일 하나가 아니고 목소리가 막 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심상정 후보가 말하는 건 흉내내신 건데 그렇습니까?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해요. 토론조로 부부다 보니까 이게 하여튼 자 지금 심상정 후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처해진 상황이. 예. 문재인 후보 대세론일 때는 심상정 후보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예상했는데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등장하면서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이거 또 비판적 지지 혹은 사표 심리 방지 때문에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부상이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저는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심상정 후보 같아요.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판세는 어떻게 읽으십니까? 오랜 진보정당의. 저는 사실 직접적으로 일선에서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한 발 떨어져서 보시는 게 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작년 하여튼 10월 말 이래로 우리 촛불 시민들의 바람이 사실 정권 교체는 거의 다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어쨌든 범새누리당 계열은 이렇게 막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무슨 막말이에요? 굉장히 찌그러져 버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래서 좀 막말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야당 후보 상호간 그러니까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이런 분들 상호간의 경쟁 관계 아니겠냐. 근데 이제 촛불 민심에서 제가 가장 하여튼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만은 이게 나라냐.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거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내 삶이 구체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삶이 과연 누가 대통령 됐을 때 가장 확실하게 바뀌겠느냐. 그 점에서 심상정 후보가 소수당이고 뭐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 부분에서는 가장 최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많은 분들은 아직 심상정이 소수당이라서 또는 잘 몰라서 또는 알지만 심상정이라는 이름 앞에서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심상정을 찍으면 심상정을 찍는 만큼이 우리 사회의 개혁의 그게 척도가 아닌가, 개혁의 담보물이 아닌가, 그게 가늠자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찍으셔도 우리 사회는 이미 일정한 수준에서는 정권 교체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크게 봐서는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심상정 후보가 1번이고 혹시 2번 후보도 있습니까 마음속에? 그나마 그 당은 이 사람이다. 대개 지금 후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 대개는 뭐 중요하게 하여튼 제일 대세인 그분이 심상정보단 못하지만
아유, 제가 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마 이심전심으로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서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누가 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건지. 만약에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사람 최초로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젠틀맨이라고 하더라고요. 퍼스트 젠틀맨이 네, 되실 텐데. 그 이야기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네, 알아보셨군요. 아니. 딴 데서. 와이프가 대통령 되면 난 뭐지? 영부군이라고 한다고 또. 참 어색한 말인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보셨군요. 다. 우리 새로운 문화가 지금 형성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영부군 퍼스트 젠틀맨. 그렇게 불리실 날이 오기를 제가, 기원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더 할 것 같거든요. 가족들. 그러세요. 예. 혹은 또 뭐 가족들끼리 또 만나서 저희가 대토론을 벌여볼까. 누가 더 로맨틱하게 연애를 했나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자격 기준을 엄하게 적용하면 저는 출연기가 있을까 싶은 걱정도 듭니다. 로맨틱한 건 하나도 없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가능한 한 번 더 모시는 기회를 꼭 마련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 같이 나오시든가 신부하고. 예, 그렇게 한 번 해주시면은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배우자, 부군, 남편 이승배 사단법인 마을학교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공장장과 함께한 모든 아침이 눈부셨다. 국내 3명뿐인 MIT 도시계획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 자꾸 오버인데, MIT 도시계획 박사 무지 많고, 여자로서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당연히. 유일한 여성 박사님. 근데 그런 말 하면 그건 성차별이에요. 그거는 그래요? 제가 심상정 후보님. 그럼 무수한 도시계획 박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할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아요. 아무 영향가 없는. 네. 제가 심상정 후보님 배우자가 나오신 걸 들으면서, 앞에서 들으면서 혼자서 그냥 웃었어요. 나는 대선에는 못 나가겠구나. 우리 남편의 취지를 생각할 때. 도저히 못 나가겠구나. 야, 요새는 별거 다 해야 돼요? 정말. 아니, 저 정도로 완전히 그 아내가 하는 일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네. 마지못한 경우는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완전히 동지잖아요. 글쎄 말이죠. 예, 지지하고 좋아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도와주고. 동지에게 연애 감정을 느낀다고 아주 멋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연애 감정 느낄까요? 난 느낄 거라고 봐요. 심상정 후보님의 정말 러블리한 모습을 볼 때 부부 생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결혼 생활을 수십 년 해보셨잖아요. 아니 근데 수십 년 잘 해도 아실 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저도 여전히 여우 같은 짓 합니다. 아니 이제 서로 아끼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거겠죠. 예. 그거 연애 감정 아니면 뭐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이야기를 그만하기로 하고 연애 감정이죠. 맞아요. 네. 예. 그것도. 자. 오늘 준비하신 거 대선 때 공약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대선 공약 이제 다 정해졌으니까 대선 공약 가지고 얘기할 때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전공 분야 제가 한 가지만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개발 공약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할 텐데 한 가지 제가 사실은 이제 뉴타운 지난 2번 하고 엄청나게 저는 SNS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사실은 아마 그걸 다 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리스폰스를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많이 겪었으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 사기 맞아요, 뭐 이런 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이제 못하고 대선 공약으로 넘어가는데 한 가지만요. 네. 한 가지 제가 어느 구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재개발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최근에 그중에 15개가 있는데 유일하게 자기 구역만 해제 대상이 됐대요. 그래서 네. 겨우겨우 요번에 서울시청의 해제 대상으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여태까지 맨날 난개발 하면서 이걸 안 해줬는지 주민들이 다 원하는 건데 그 자기네들만 탈출할 수 있는데 좀 이걸 좀 잘 좀 돌봐주십사. 그래서 제가 요것만 얘기를 합니다. 영등포 구역에 있는 건데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요번에 저기 시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하시면서 하여튼 주민의 뜻을 좀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요. 네. 이건 직접 서울시 말씀하셔야 될 내용 아닌가요? 아니, 제가 말하면 압력으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네. 제가 얘기를 하고나 그러는 게 굉장히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렇구나. 네. 그쪽에 계시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는 대선 때 의례 등장하기 마련인 나는 이런 개발을 하겠다 하는 네. 공약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과거의 대표적인 개발 공약들 한번 짚어볼까요? 우선 먼저. 너무 좋아하시죠. 저는 기억하는 게 총수님이 제일 좋아하시죠. 기억나는 게 한반도 대운하 이게 개발 공약으로는 압도적으로 인상적이고 압도적으로 엉망이 된 압도적인 대동강 프로젝트 같은 거였죠. 정말. 대동강 프로젝트. 아니, 그리고 정말 대동강 프로젝트였던 게 이거 기억하시는 분 지금 거의 없으실 텐데 세금 하나도 안 들이고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처음에는요. 네. 거기서 모래 팔아서 나오는 모래 팔고 자갈 팔면 다 된다. 거기로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하면 다 된다. 예산 이랬어요. 하나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게다가 처음에 하자고 한 것은 4대강이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4대강 하면서 홍수 어쩌고 재해 방지 이렇게 그건 나중 나갔는데 얘기고. 처음에는요. 물류 프로젝트죠.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한반도 정가운데를 뚫는 물길을 내가지고 그게 운하죠. 네. 거기 유람선 타고 네. 왔다 갔다 하고. 유람선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물류 통으로 거기서 이제 쓰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류를 할 게 없었던 거죠. 거기에 담을 게. 거기서 부산항에서 온 거 네. 거기 배에 실어가지고 수도권까지 가고 인천으로 가고. 수도권까지 배를 네. 타고 간다. 네. 근데 그걸 왜 뚫어야 하나? 그냥 바다가 있는데 옆에 그래서 말이죠.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계속해서. 근데 이게 공약이 처음에는 한반도 가운데 물길 낸다는 거였죠. 그런데 저는 신기한 건 뭐냐면 게다가 지금 또 생각나네 갑자기 엘리베이터 설치한다. 배 엘리베이터. 네. 단차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럼 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네. 왜 그렇게 어렵게까지 배가 가야 되냐. 그때 그게 거기 추풍령 제일 높은데 거기는 한 몇십 메타를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그러니까 배 엘리베이터. 아니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거를 다 듣고도 여전히 그거를 믿으시는 분들과 그분을 찍으시는 분이 있었다는 게 참 놀라운 거죠. 그거를 소위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이 나와서 이게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대박 난다고 하는 교수님들이 나와서 얘기했거든요. 교수님들 그분들 다 어디 갔나 몰라요 이제. 참네. 그래서 정말 최대의 사기자 최악의 그야말로 재해를 남겼죠. 재앙 프로젝트를 남긴 게 사실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었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게 이제 소위 속담이 네. 대통령 공약으로 구현되는 네. 과정이었죠.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고 자기 임기 내에 이렇게 다 끝내버리는 프로젝트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이름이 뭘로 바뀌었던지 간에.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순식간에. 또 하나 저기 한 게, 그렇게 큰 프로젝트인데 국회에서 요만한 거 하나 통과 안 되고서, 그러고 나서 된 겁니다. 그것도 놀라운 겁니다. 법이 통과될 수가 없으니까. 통과될 수 없으니까. 대통령령이라든가. 네네. 그 다음에 공기관들 통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죠. 자세히 얘기하면 정말 기가 막힌 스토리예요. 하여튼 사실. 기가 막힌 기록입니다. 예.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러다가 이제 또 우리 한반도 대원함 하다 말겠네. 그런데 가장 사실은 임팩트가 굉장히 크고, 예. 그리고 그게 또 지금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공약은 뭔 것 같으세요? 글쎄요. 당시의 개발 공약으로서 가장 임팩트가 컸던 거. 저는 한반도 대운하 때문에 이명박을 새만금이요? 찍지는 않았을 겁니다. 새만금은 솔직히는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계속해서 30년 동안 지금 나왔는데 이번에 또 나올 테지만 그거는 거의 저기 되는 거고요. 경부고속도로 복층? 경부고속도로는 그런 거 없이 했습니다. 그때 무슨 복층. 공약이야. 복층화는
공약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나온 거는 네. 여러 사람이 똑같이 했어요. 기억이 나는 게, 왜냐, 이 공약이 왜 기억이 나냐면, 고속도로를. 아니, 근데 복층을 하나? 이게 놀라운데, 예. 사실은 최고의 공약이자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당시에 선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 공약이 행정수도였습니다. 사실 행정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 이게 사실은 여태까지 가장 큰 거예요. 솔직히는 저도 그때 막 벌벌 떨 정도로, 야, 이거 이렇게 큰 거 던져도 되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럴 정도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임팩트가 크고, 그런가 하면은 또 충청권에 엄청나게 또 표를 쓸어 담는 이런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그게 솔직히는 모든 법을 통과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여소야대 뭐 이런 거였는데 법을 통과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그러네요. 미치고 있고, 네, 실제로.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지금은 이제 행정수도가 아니죠. 지금은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 해가지고 세종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행정수도 기능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은 행정수도. 행정수도가 소위 행정수도라고 하는 게 분리되어 있는 나라들이 꽤 있죠. 예. 꽤 있습니다. 네, 독일도 그렇고. 네, 꽤 예. 있고 그래서 이거가 근데 이제 오늘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예. 제가 이제 이번 대선에서의 특이점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개발 공약의 관점에서. 개발 공약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커다란 개발 공약이 나오지는 절대로 못할 겁니다. 이번에는. 네. 그리고 지난 사실은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때도 개발 공약이 큰 게 나온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이 개발 공약에 대한 거죠, 막.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네.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또 개발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이 연속됐기 때문에 네. 개발 공약을 크게 들고 나온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텐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개발 공약이라는 게 특별한 게 나오지 않는 아마 첫 번째가 될 거예요. 이번에. 누군가 그러니까 뭘 개발한다는 게 없군요. 경기도 없거니와,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다른 소위 정상화 시켜야 되는 게 많지, 이제부터 개발해야 할 때가 아니다. 이것 때문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크게 스위핑하는 건 안 나오지만은요. 이게 뭐냐면 항상 개발 공약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아시는 게 부동산 관련된 거. 예. 두 번째 관련된 게 주택이나 주거 안정에 관련된 예. 거. 세 번째가 SOC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뭐 한반도 대운하 같은 건 인프라 SOC죠. 그 다음에가 지역 개발에 관련된 겁니다. 지역 개발이 이제 광역 개발이든 행정수도 같은 건 지역 개발과 국토 개발이 같이 나온 거죠. 요 4가지,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하나가 더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기관을 정리를 한다거나 뭐 이제 국토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뭐 주거복지부를 만들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이렇게 5개로 나뉘는데 이 5개로 나뉘어지는 거를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항상 대선이라는 게요. 그냥 후보가 얘기하는 어떤 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각 지역에서 엄청난 개발안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개발안들을 또 채택을 하고 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책을 흔들고 이거 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 가령 지난 박근혜 정부 경우에는 그 왜 영남권 신공항 때문에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개발 공약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작업들을 하고 있고 우리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부분에. 그러면은 네. 오늘은 시간이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시간이 지금 5 후보 원내 네. 5 후보가 내어놓은 그런 성격의 개발 공약을 비교해서 제가 묶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네. 이 개발 공약은 의미가 있다라든가 이 개발 공약은 문제가 있다든가 네.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고 개발 공약하면 역시 한반도 대원하죠. 앞으로도 저는 영원히 이 한반도 대원을 이길 공약은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사기 수준을 보여주는 생각해 보시면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로 말이 얼마나 안 되는지가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배를 그냥 부산에서 인천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네. 공짜에 배길이 있어요. 바다라고 하는. 근데 그거를 예. 짐을 나눠가지고 컨테이너를 저 배에다 실어가지고 그것도 더 느리게. 더 거기를 빨리 갈 수가 없으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산에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산 터널을 뚫어가지고 배가 산을 통과합니다. 터널로. 왜?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왜 그래야 하는지 끝까지 이유는 등장하지 않았다.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과거 1등 후보에. 자, 김진애 전 의원 박사님이었습니다. 하고 새로운 길이다 보니까 이 일정하게 같이 협력해서 하시는 뭐 보좌관, 비서관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게 펑크나는 일이 많더라고요. 메워야 할 일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느 거라도 심상정 후보가 정확하게 안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다. 그래서 보좌관, 참모, 수행, 운전기사 뭐 등등등 할 것 없이 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진로를 택하는 거는 그때 접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던 일을 접고 예, 그때 이제 다른 부분들, 그 전에는 출판사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판사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새로이 이제 진로 모색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거는 그 출판사가 잘 안 돼서 문 닫고 그냥. 예.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말이 맞는데. 하여튼 그거는. 출판사가 잘 되고 있는데 아내를 위해서 내가 관둔 게 아니고 출판사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미. 원래 뭐 출판사를 그렇게 아주 길게 오래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상황. 하여튼 뭐 핑계거리는 어느 거나 다 있기 마련이겠습니다만 하여튼 출판사를 이게 안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이 제가 그러면 심상정 그 후보가 그 당시에는 이제 노조 쪽에서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살림이 매우 궁핍하고 그래서 뭐래도 그래서 한의사가 한번 돼볼까, 한의학 공부를 좀 해볼까, 뭐 그런 등등으로 해서 이제 그때가 나이가 죄송하지만 40대 후반. 40대 다시 한의사 공부를 해가지고 한번 새로운 제2의 인생, 새로운 진로 모색 이런 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하여튼 국회의원으로 2004년에 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그런 상황에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요청되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심상정 후보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정말 제대로 잘하게 내가 옆에서 밑에서 받쳐주는 게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다른 걸 모색하지 않고 그냥 그래서 심상정 보좌관 겸 심상정 운전수 겸 심상정의 가사 도우미 겸 이런 걸 선택하셨다는 거죠. 가사 부분 하여튼 제가 1차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걸 이제 기꺼이 제가 수용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학생 시절이나 아니면 사회에 처음 나와서 했던 게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그런 쪽을 했던. 그거 하시면서 만나신 거죠? 예, 과거도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심상정 후보가 생각하는 거나 저의 꿈이나 사실 진보정당 집권. 이게 사실 꿈입니다. 세계관이 같군요, 이미. 두 사람의 손을 딱 잡고. 예, 그런 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코멘트를 그런 정도로 해줬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예, 제가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번도 사실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박 시인이 저한테 추천한다고 그러면 제가 신뢰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담았죠. 네, 언젠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구나. 네, 그러나 이게 이제 엄혹한 수배 상황이고 그런데 어디 뭐 만나거나 또 그렇게 기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였지요. 예. 그럼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런 얘기 얼핏 듣고. 근데 마음에 담은 심상정 좋았어. 이렇게 한번 마음에 담은 다음에. 왜냐면 이제 당시에 제가 저도 노동 현장에 있으면서 화물차 조수 기사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거의 말하자면 이 수도권이나 이쪽에 막 한 달에 한 번 쉴까 말까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운전하고 그러면서도 가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망상도 하고 그런 데서 생각도 좀 하고 그랬죠. 심상정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그렇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심상정이 괜찮다고 하니까 심상정에 대한 그렇습니다. 상상을 혼자 계속 하셨군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알지도 못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건 심상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구로동맹 파업을 해가지고 이게 당시에 노동운동하던 사람들 속에는 아주 저명하게 회자됐었어요. 그때 저도 그때 그 시절에 운동하는 분들 같이 운동하던 그 세대는 아니지만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상정 후보가 대학 시절부터
대학 시절부터 이 소위 운동권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 보통 이제 졸업하고 나면 시들해지는데 계속해서 그 노동운동을, 이어갔기 때문에 소위 그 판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예, 그렇습니다. 여성 운동가로 아주 잘 알려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좋은 관점으로만 특히 이제 아주 그 신뢰하는 친구의 추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서 속으로 이제 혼자 짝사랑. 왜냐면 이게 사실 지금도 아마 전국을 누비고 계시는 우리 화물 그 노동자들 많이 계실 텐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를 위로가 되기도 했죠. 운전할 때 혼자 상상으로. 네, 그러면은 또 이제 그 노동의 피로도 좀 그러면 있고. 처음 만나신 건 실제로 언제예요? 어떻게? 근데 이제 86년 가을인데 그때 그러니까 이제 꿈으로 가는 과정이 심상정 후보는 참 편하겠어요. 이렇게 전폭적으로 집에서 도와주고 세계관을 설명할 필요도 없이 동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만나게 된 계기부터가 좀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죠. 근데 본인이 아니고 왜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가 본인이 나갈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심상정 후보가 저보다 훨씬 잘할 거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 무렵에 이제 다른 부분의 일들을 쭉 하던 과정이었고 심 후보는 뭐 지속적으로 이제 노동운동을 계속 해오고 일이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말하자면 그 사람한테 일이 중단되거나 쉬거나 그랬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계속 하니까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의 노하우가 계속 쌓여져 나가는 그게 이른바 경륜 아니겠습니까? 보기에 그런 점에 대해 그 노동운동가로서 그리고 정치가로서 심상정 후보가 아내로서 말고 동지로서 가까운 친구로서 말고 보시기에 물론 뭐 객관적이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훌륭합니까? 저는 이제 그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심상정을 한번 시켜보니까 정말 다르긴 다르다. 이런 이제 고양시 주민들의 말씀이 계셔서 그 다르다고 하는 거는 저 사람한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저 사람이 우리의 기대에 그래도 부응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대 이상으로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자부심을 저한테 이렇게 그 지역에서나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이제 본인한테 이야기하면 본인이 너무 우쭐댈까봐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은근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앞에서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깎아서 듣기는 하죠. 깎아서 듣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일말의 뭐는 있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심 후보가 사실 17대 2004년 국회의원에 들어가서 굉장히 그때 뭐 최우수 의원 그러면서 좀 이름을 많이 그때 날렸었죠. 그때는 뭐 대단했습니다. 특히 삼성 저격하는데 아주 그냥. 근데 18대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아무리 날린다 하더라도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충분하게 알지를 못하세요. 18대 똑 떨어지고 19대 때 야당 후보가 단일화가 됐는데 전국에서 최소 득표를 겨우 이겼어요. 아슬아슬하게. 해외 유권자들이 당선시켜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20대 그래서 4년간 이렇게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만나 뵙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심상정을 알게 되니까 수도권에서 작년 총선 때는 최다 득표를 하고 2만 몇천 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알게 되면 심상정이 찍게 되는구나. 이제 그런 게 저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 경험상으로는 그게 굉장히 이 심상정에 대해서 이게 급히 평가하게 된 남편이지만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나오신 게 약간 작전 미스가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는 게 왜냐면은 저희 문자가 아니 심상정 누나가 미스가 아니었어요? 이런 문자. 결혼했어 그 누나 배신 이런 문자들이 지금 오히려 뭐 심상정의 혹시 남편은 노회찬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가 오히려 더 많죠. 그래서 그건 심상정하고 노회찬이 진보 정당 정의당의 대표 선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거죠. 다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여기 왜냐하면 그 심상정과 노회찬이 부부는 아니니까 그 진실은 어디 바뀌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제가 언론 뭐 나서질 않았으니까. 언론 노출을 거의 안 하셨어요. 예, 네, 거의 안 하셨고. 예. 근데 이번에는 내가 꼭 나서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거죠. 근데 불러주시는 데가 없는데 저희가 모셔가지고 처음 처음 나오신 거고.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그 어떤 라디오에서 그냥 그 전화상으로 잠깐 한번 이렇게 이야기 나눈 적은 한번 있었는데. 예전에? 예. 오래전에요. 예. 이번 대선에는 없는 거고. 이번 대선에. 이번 대선에요? 대선 기간에. 예. 그거는. 그런 적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아마 그냥 이렇게 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갔군요. 지나간 생각이에요. 처음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소개로 만나셨다면서요? 같이 운동할 때.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이제 겁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하니까 그런데 당시가 이제 전두환 정권 시한데 네. 그 잘 아시죠? 전두환 정권의 상황. 아는 부분도 있고, 읽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굉장히 엄혹한 상황인데 심상정 후보가 이제 구로동맹 파업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죄명을 갖고서 수배 상태였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제가 제 친구 중에 이제 절친한 친구에 박노해 시인이 있는데 박노해 시인을 85년 말인가 언제 이렇게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수 형이 그러는데 자네하고 심상정하고 이거 만나면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건 그 친구가 자기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박노해 시인이?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직접,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남편인 이승배입니다. 대본을 많이 써오셨는데, 소용이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의 배우자로 라디오에 출연하신 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여러 가족들에게, 여러 후보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다른 후보들은 생각해보겠다, 캠프 내에서 고민해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바로 나오셨어요, 바로. 저는 심상정 후보가 정말 자랑스러운 후보이기 때문에, 기회가 닿으면 적극적으로 한 분이라도 우리 심상정 후보가 생각하는 내용을 공유했으면 해서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많은 경우에 이제 사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나가야 되겠다. 왜? 심상정을 통해서 그래도 이 사회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분들의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좀 전달도 하고 싶고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마을학교 이사장. 이게 어떤 일입니까? 예, 그 마을학교는 우리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스스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서로 같이 실천하는 그런 모토하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 모임입니다. 동네에서? 네, 그래서 서로 이제 강연도 어디에 유명하신 분 이렇게 초빙해서 강연도 듣고 인문사회적인 어떤 기획, 강좌 이런 것도 개설해서 주민들께서 스스로 보람 있게 생각하고 참여하고 계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양력을 받아봤는데 2004년 심상정 후보가 원내 진입, 국회의원 당선됐다는 얘기죠. 원내 진입 한 이후에 가사 전담. 가사 전담. 양력이 그렇게 1차적으로 합니다. 1차적으로. 가사 전담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가사를 나누다가 원내 진출한 이후로는 집안일은 예, 지금 그러니까 신혼서부터는 서로 이제 맞벌이, 맞돌봄 뭐 이런 관계로 이제 하다가 애초부터 예. 그런데 2004년 심 후보가 처음 이제 국회에 진출했을 때가 사실 그때가 이제 2004년 그 무렵이 반세기 만에 진보정당 국회의원은 처음 국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정당이 매우 말하자면 경험도 없는 거죠. 다 아마추어입니다. 이제 그 국회의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든지